요거 한 가지를 더 이제 질문을 이제 좀 드리면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면은요. 지금 반값 아파트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도대체 그 반값 아파트가 그리고 1,000만 원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반값 아파트가 가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대략 요새 뭐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솟은 곳도 있지만 평균 해서 한 2천만 원, 2,500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죠. 아파트 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땅값은 안 들어가니까 결국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게 이제 땅값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거는 네. 확실한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공공자가주택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건축 원가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네. 되게 지금 건축 원가도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왜 평당 자꾸 네. SH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한 550만 원 이 정도에서 네, 분양합니다. 680만 원 정도까지도 네. 가는. 네. 그러면 그거를 딱 정하면 되지 왜 1,000만 원대로 하시냐 하는 가지 이 질문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그러니까 저는 50만 호를 전체적인 규모를 5년 동안 제시를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30만 호, 공공자가 30만 호만 얘기하시냐? 그럼 서울시에 다른 주택 문제는 없는 것이냐? 이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이제 왜 그냥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하느냐. 보통 이제 SH가 짓는 게 평당 한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요 정도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내부 설계는 잘 돼 있는데 그 단가에 맞추기 위해서 겉에가 이렇게 좀 지금의 그 젊은이들의 취향에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겉모습도 좀 젊은이들 취향에 맞으려면 어느 정도나 이게 좀 단가를 올려야 되느냐 질문을 했더니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한 7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700만 원에서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 비용이라든가 또 부수 비용들이 포함이 돼서 그냥 1,000만 원 정도의 분양을 하게 되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20평이다 그러면 한 2억이지 않습니까? 30평이면 3억이고요. 이것이 부담이 되는 그런 어떤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한 30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지분 적립형,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플러스 지분 적립형으로 하면 처음에 살 때 지분의 뭐 10%, 20%를 내면 되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에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집을 좀 좋게 지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그런데 번째 왜 질문. 전체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씀이 지금 설명 없으신가? 드릴게요. 뭐 김진애 의원님 50만 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30만 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7만 6천 호, 그리고 시유지를 통해서 12만 4천 호, 그리고 8사 대책에서 발표한 10만 호입니다. 이것이 이제 30만 호이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김진애 후보님께서 이제 이 50만 호를 한다고 했는데 보통 아무리 빨리 지어도 한 평균 1년에 6만 호에서 7만 호 정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아무리 않습니다. 속도를 내도. 지금 현재의 그 통계가 7만 9천 호고 이거는 짓는 기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주택 인허가 물량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지금 30만 호에만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마치 이거 되면 주택 문제가 다 풀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지금 30만 호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약 250만 평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뭐 네. 선암물재생센터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은 이걸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지하로 집어넣고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에 특히 초기에 할 수 없는 것들을 약속을 함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렇지 이런 않습니다. 결과가 되지 그렇지 않을까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이미 물재생센터 두 곳은 10년 전부터 기술 발달에 따른 지하 공사를 이미 했고요. 탄천 물재생센터를 이- 하는데 18년이 걸렸습니다. 거기는 그렇지만 그건 네.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미 10년 동안 했고 이 물재생센터의 면적을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절반만 쓰면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재생이 가능하고 나머지 절반을 집을 짓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50만 호 공약 가운데 이제 제가 김진애 후보님한테 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저는 서민이 도심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서 역세권 역세권, 미드타운 개발,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에 찬성하고 저도 이것을 할 생각인데 이 역세권 미드타운 개발의 땅 주인은 다 민간인들입니다. 네. 그럼 이 민간인들의 그 어떤 그 의견을 수렴해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5년 안에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프로젝트고요. 이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바로 이 역세권을 500m로 늘려주고 용적률을 700%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사 부동산 대책과 가장 유사한 그런 어떤 정책인데요. 굉장히 매우 유사한 정책인데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바로 이제 그 민간인 분들이 갖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합의를 끌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에 이미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미 몇 개의 사례가 있어서 역세권 임대주택을 굉장히 몇 개를 한 열 몇 개를 했습니다. 이 그거는 근데 부분에는 이제 반응이 단일 상당히 주택, 그러니까 좋고요. 단일 빌딩이죠. 아, 물론 단일 빌딩. 지금 얘기하는 역세권 미드타운은 모든 게 단일 빌딩입니다. 근데 단일 그러니까 이 빌딩으로 단일 빌딩으로 가면 해야지. 난개발이 됩니다. 아니요. 네? 네, 난개발.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자꾸 아파트 단지를 크게 하면 그 이익이 특정한 기업에 가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약간 규모를 키운 지금 역세권을 보면 이 주변에 상당히 저개발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부분에 지금 현재 한 200% 정도 돼 있는 거를 700%로 올리면 이 중에 500%가 올라가는 거를 민간과 공공이 나눠서 할 수 있다라고 그럴 것 같으면 몇 필지만 합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서울시장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것이 어느 데에 지구를 만들어야 되느냐? 도시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그다음에 SH와 더불어서 민간의 협력 사업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에 앉아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요. 예를 들면 빌딩 하나하나씩 허가를 해주기 시작하면은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이미 그런 어떤 오피스텔 개념의 그 생활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이 도시가 균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저도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어느 한 지역을 SH공사가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한 블럭을. 그래서 그 블럭을 보여주고 다른 곳도 이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지 이거를 하나하나 빌딩을 그대로 허가해주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잘못 난개발이 이해하고 되고. 계시는 게요. 네, 네. 바로 지구를 지정하고 거기 안에 도시 계획을 수립을 아니죠. 하는 게 지구 지정한다는 서울시입니다. 뜻이 아니구나. 아니 그렇게 해야 그 안에 서울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대신 그 다음에 개발은 다 수용해서 한꺼번에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위로 개발을 하게 해야 그래야지 차근차근 개발이 될 수가 그러니까 있죠. 그 단위의 마중물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게 아까 서울시장이 처음에는 하죠. 이제 그냥 하나씩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빌딩을. 전체 네. 지구에서 그 안에서 몇 개의 사업 모델이 나와야 나머지도 역시 이제 따라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제가 저는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